예, 이어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함께 이 문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오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리포트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네, 역시 예나 지금이나 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 공동체는 그 역사를 반복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무런 그런 어떤 영혼이나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한 배설 이 정도로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1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게 자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자재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자재단인데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끝나면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언론 단체들과 함께 항의 방문이 예정되었는데 그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일베라든지 과거에는 일베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근대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역사 왜곡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이영훈 교수가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헌법 정신 테두리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대학인데 그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바로 국가의 헌법 정신과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책을 과연 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그 역사가 반복되는데 바로 3.1운동 당시에 자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재단은 친일 지주와 친일 매판 자본가들이 만들어져서 한마디에 말하면은 3.1운동에 찬물을 끼얹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이완용, 박중양, 윤치호라고 하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재단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 그 다음에 자본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위층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과거에는 뭐 확인은 따로 해야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그 상위층들이 이런 망언 내지는 이 매국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일본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 하는 것이 일베라든지 익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말씀을 나눠본 어떤 전문가는 그 일본이 직접적인 그 반한 이런 메시지라든지 어떤 소문을 내기보다는 이런 식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어느 언론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이영훈 교수가 오랫동안 일본의 어떤 모 재벌, 모 기업이 어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전에도 그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그 비용을 주어서 그 연구를 시키는 아무래도 연구라고 하는 연구비의 형태로 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 우익의 구구의 장학생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네. 제국주의에서 자본을 통해서 특정 나라의 인재를 포섭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죠. 친일 장학생, 전범 장학생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시대 신친일파인 거고 신친일파의 양식 방식이 100년 전에는 직접 지배를 통해서 직접 친일파 양성했다면 이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학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외피를 활용해서 이렇게 신친일파가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재단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자자 제어하라. 뭘 제어하느냐? 만세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는 자재회, 자성단, 스스로 반성해봐라 이런 모임인데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3.1운동이 일어났던 이듬해 다음 달인 4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재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총독부 입장에서 보면은 총칼로 계속 이렇게 압살하다가는 오히려 역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조선인들이 좀 자제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예. 해서 그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토호라든지 지주라든지 친일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재단을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예.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라든지 예. 뭐 윤치호 개화파의 대표인 윤치호라든지 그다음에 구한말에 지금으로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 예. 관찰사를 했던 박중양이라든지 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관료들, 토호들, 자본가들을 통해서 자재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100년 전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많이 나왔던 것이 가만히 있으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처럼 100년 전 가만히 있으라라고 외친 세력이 바로 자재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한 것 중에 좀 그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한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발언들도 좀 있죠. 주요 네. 발언들. 네. 어떤 논리와 형식으로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그 삼인동에 하여튼 참을 끼웠는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예. 일단 이완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경찰만 가지고는 진압이 안 된다. 군인을 일본군을 증파해야 된다. 예. 그래서 경찰이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나서서 시위를 공격하고 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완용이 그 당시에 매일신보라고 하는 총독부 기관지에 3차에 걸쳐서 이완용이가 그 성명서를 내거든요. 개인 성명서를 내는데 그 성명의 내용이 이겁니다. 삼윤동에 나온 민중들에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라의 정세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경공망동이다. 예. 이것은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게 하는 근본 행위이기 때문에 삼윤동을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예. 개화파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윤치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약자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예. 예, 정말 너무나도 치욕적이죠. 예. 약자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영국 속담을 빌어가지고 물지 못할 바에는 짓지도 말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것은 영화 암살에서도 이정재 씨가 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독립을 못할 것인데 할 능력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지져봐야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욕적인 말을 하고요. 네, 대구 지역의 유지인 박중양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독립 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수가 없다. 독립 만세를 1000번 만번 외친다고 해도 만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이 자재단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뿐더러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오면은 밀고해라, 신고해라. 예. 그리고 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편의를 제공한 사람도 신고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민중들 사이에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악영향도 끼쳤습니다. 예. 이완용 이 세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속 그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반아베 구호와 더불어서 친일적 청산 외침도 큽니다. 그런 만큼 이른바 아베 시민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요 회귀한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과제를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셨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럽에서는 나치 히틀러 시대의 나치를 정당화할 수도 없고요, 미화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법으로서 처벌받습니다. 네. 예. 그런 만약에 우리가 유럽처럼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지금 대놓고 아베 수상님 사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악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는 것, 그것을 미화하는 것,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연구자건 연구자가 아니건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러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후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친일파 청산이 단순히 민족 감정에서 반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시정부의 기본 방침이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듬해인 1920년에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칠가살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일곱칠자, 가할가자, 살해살자
7가지 부류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적의 관리라든지 예. 친일 관료, 친일 고위 관료, 고등경찰, 모반자, 밀정 이런 사람들의 7부류를 적시해 놓고 이것은 반드시 척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임시정부가 자기 기관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1941년도에 역시 임시정부가 밝힌 건국강령에서 우리나라가 곧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텐데 예. 그때도 친일파들은 이 새로운 나라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네. 한마디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치 노선에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근데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48년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도 헌법 101조에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재헌헌법에 반드시 명시했고 그 재헌헌법에 의해서 48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3.1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고 다행스럽게 올 2월에 문체부에서 국민여론조사 했는데 3.1운동을 계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냐 하니까 답변 1위가 29.8%가 바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3.1운동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친아베주의자 예. 그 역사 왜곡주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대로 역사를 인식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만큼 또 노력을 해주신 덕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정말 그 독립과 광복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회가 있죠. 네. 전시회 이름이 뭡니까? 그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네. 방학도 됐고 하니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